안녕하세요.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. 오늘은 1, 2, 3 퍼즐, 헥사 1, 2, 3 퍼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해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 퍼즐은 지난번에 정사각형 형태였을 때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. 오늘 다루는 1, 2, 3 퍼즐은 헥사 1, 2, 3 퍼즐로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도형이 정육각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. 정사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4개가 되지만 정육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다뤘던 1, 2, 3 퍼즐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헥사 1, 2, 3 퍼즐은 육각형에 숫자 1, 2, 3을 넣는 것이고요.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, 2, 3을 넣을 때는 1은 1칸, 2는 2칸, 3은 3칸을 차지하고요. 물론 이 퍼즐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주어진 것은 유일하게 하나의 답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. 혹시라도 헥사 1, 2, 3 퍼즐을 처음 다루시는 분은 제가 추천 동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1, 2, 3 퍼즐부터 먼저 다뤄보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헥사 1, 2, 3 퍼즐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어진 것은 1이 지금 한 칸이 있고요. 2가 있고 양쪽에 3이 있습니다. 여기서 노란색 2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뻗어나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2칸을 차지해야 되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 같은 경우는 3칸을 차지해야 됩니다. 접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과 2의 경계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수를 어떤 것을 배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2가 있는데 2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2가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. 그래서 이 부분,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두 부분은 절대로 2가 될 수가 없죠. 그리고 당연히 1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하나, 둘, 세 개가 남았잖아요. 그럼 3개 중에 하나가 3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3이 내려오게 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아래쪽에 만약에 여기 3이 내려오게 되면은 3이 4칸을 차지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3이 될 수가 없고요.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3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위에 오른쪽이 여기가 3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이 부분이 3이 되면은 왼쪽 첫 번째는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오른쪽에서 2를 기준으로 해서 2는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잖아요. 왼쪽으로 가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가 되고 3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1이 되고요. 그리고 왼쪽 끝에 보면 2와 1이 있으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. 그럼 3, 3 이렇게 3을 만들어 줬고요. 그러면 가운데는 2가 되겠죠. 2가 이렇게 돼서 2가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는 내려와서 2가 되겠죠. 이 부분은 1이 되고요. 이 부분은 2가 되고요. 나머지 이제 3을 써보겠습니다. 3, 3, 3. 이렇게 해결을 해봤더니 이쪽에 3이 4개가 모였죠.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것은 처음에 2를 배열할 때 둘 중에 이 두 부분 중에 하나가 3이어야 되는데 이 3을 오른쪽에다 배열했더니 모순이 생긴 것이죠. 그래서 확실한 거 빼놓고 나머지를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3은 반드시 위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조건 여기는 2가 되겠죠. 위쪽 부분은 명백하게 확실한 것만 배열을 한 것이고요. 그러면 왼쪽에서 2가 하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겠죠. 오른쪽으로 가면 3과 2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이 되고요. 밑으로 3이 가야겠죠.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2가 되고요. 무조건 2가 되죠. 그리고 위에도 2가 됩니다. 이 둘 중에 하나가 2가 돼야 되는데 이미 2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2가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2는 왼쪽 끝으로 해서 2가 같고요. 그럼 당연히 이 부분 1이 되겠죠. 나머지 이쪽에서 3, 3이 되고요. 아래쪽에 1이 되겠죠.
앞에서 나왔던 1, 2, 3 퍼즐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일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웠지만 헥사 1, 2, 3 퍼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고요. 대신 접근을 할 때 무조건 어떤 수를 넣고 해보다가 모순을 찾는 것보다는 명확한 부분,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하나를 대입을 해보고 나서 모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색칠을 통해서 1, 2, 3이 겹치지 않았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2는 두 개죠. 노란색. 이쪽에도 2가 있고요. 3을 보겠습니다. 3을 아래쪽에 3, 3, 3에서 3개가 났고요. 이쪽에 3, 3, 3 해서 3개가 났고요. 이쪽에 3, 3, 3이 나왔죠. 그리고 가운데 두 개가 2가 됐고요. 나머지 이제 1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죠. 이렇게 했더니 뭐 그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원칙이었던 1은 1칸, 2는 2칸, 3은 3칸, 이 부분을 지켜가면서 적절하게 잘 배열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퍼즐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.